우리나라 산재 사망자 수는 2018년 2142명, 2019년 2020명으로 2000명대를 넘어서고 있다. 산재 사망률은 근로자 1만 명당 평균 1.14%를 차지한다. 지난 2019년에만 하루 평균 5명의 산재 사망자가 발생한 것이다. 이렇게 산재 사망자 수가 늘어나는 원인은 무엇일까? 기업이 더 많은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 안전을 무시하였고, 기업을 감독하고 통제해야 할 행정당국과 정부는 방관하는 등 무책임한 태도를 보여주었으며, 산업재해가 발생하더라도 법원은 미미한 처벌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러한 원인들로 인하여 산업재해와 사망자 수는 늘어나고 있다. 산업재해의 위험 속에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고 사회의 경각심을 높이며 사고 책임자를 확실히 처벌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노동자가 사망하거나 다치는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법인, 정보 관련 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형 처벌을 내리도록 한 법안이다. 이 법은 산업재해를 줄이자는 목표로 2020년 1월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보다 처벌 수위를 높인 법이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사업장에서 사망 등 중대한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공무원, 법인 등의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5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한 사업장에 적용되며 처벌 대상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해당한다. 사망사고 발생 시 경영책임자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으며 법인은 5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징역과 벌금이 동시 적용 가능하며 5년 내 사고 재발 시에는 형량 50%를 가중 처벌받는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사망 시 50억 원 이하의 벌금, 사망 외에 10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공무원 처벌 특례도 삭제되어 해당하지 않는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유해, 위험 방지 의무와 이용자의 유해, 위험 방지 의무를 명시하고 있으며 중대재해 발생에 대한 형사 책임을 강화한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산업재해와 더불어 대구 지하철 참사나 세월호 참사 등과 같은 시민재해도 포함된다.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과 비교하여 적용 범위는 전 사업장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로 변경되었으며, 처벌 대상은 행위 책임자 중심이라는 광범위한 대상에서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라는 명확한 대상으로 좁혀졌다. 사망 시 처벌 수준도 강화되었으며 기존에 해당하지 않던 징벌적 손해배상도 5배 이내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시행 시기는 공포 1년 후로 2022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으나 50인 미만의 사업장은 3년 유예 예정이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해서 노동자들과 경영계의 입장도 나뉘고 있다. 2022년 법 시행에 앞서 노동자들은 법안을 개정하여 적용 대상을 5인 미만 사업장과 소상공인까지 확대하고 50인 미만 사업장의 유예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사업장 규모별 사망자 수는 50인 미만의 기업이 가장 많았고, 충북의 경우 지난해 24개 사업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음에도 현재 법안으로 처벌 가능한 사업장은 단 2곳뿐이었다. 이러한 근거를 바탕으로 노동자들은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제외 조항,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 조항을 폐기하라 라고 촉구했다. 경영계와 재계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상위 법에 근거 없이 처벌을 지나치게 강화하여 기업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입장이다. 현재에도 처벌 수준이 높은데 경영 책임자를 지나치게 과잉 처벌하여 기업의 부담이 늘어나고 경영 책임자가 구속되면 경영의 어려움으로 경제에도 타격을 준다는 것이다. 또한 안전교육을 제대로 해도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데 대표들만 공동처벌을 받는 것은 현대판 연좌제가 될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소상공인들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소상공인 적용을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다. 이러한 양측의 입장 차이를 좁히고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도 노동자와 경영계의 의견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2022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시행된다면 기업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 우선 단기적으로 기업에서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일 작업량을 줄이게 된다. 안전교육과 지속적인 점검을 하더라도 사고가 나지 않는다는 것은 100%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신규 채용에 제약이 생기면서 기업 경쟁력이 감소한다. 또 경영 책임자의 구속으로 경영 공백이 생길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 기업이 우리나라의 공장이나 기업을 짓지 않고 해외로만 나가게 되어 자본의 해외 유출을 초래한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시행에서 우리는 영국, 호주, 캐나다의 사례를 참고할 수 있다. 새 나라는 법을 시행한 뒤 제대로 된 효과를 보고 있을까? 영국의 법인 과실치사법은 사망이 발생한 사고에 대해 법인의 살인죄에 준하는 죄를 묻는다는 취지로 제정되었다. 하지만 이 법은 사망이 발생했을 경우에만 적용되고, 이 법이 제정된 이후에도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처벌을 우선으로 해서 실제 2012년까지 사망사고로 기소된 건수는 104건으로 미미했다. 호주는 연방국가로 연방법을 우선으로 하는데 일부 주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유사한 법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같은 별도법이 아니라 산업안전법이나 형법을 개정해서 적용한다. 마지막으로 캐나다는 웨스트레이법이 있다. 이는 캐나다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으로 2004년 제정되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산재 사고에 한국의 산업안전보건법과 같은 기존의 직장안전과 건강법을 적용하고 있어서 법이 시행된 후 2014년까지 10년 동안 기소된 건수는 10건에 불과했다. 이렇게 외국에서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시행되고 있으나 대부분 기존 법에 근거하여 처벌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법의 효과가 크지 않았다. 내년에 시행을 앞두고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해 우리는 더 많은 고민을 해보아야 한다. 이미 법이 시행되고 있는 외국의 경우 법의 효과가 미미하여 부정적인 말이 오가고 있으며 처벌은 여전히 기존 법에만 의지하고 있다. 또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에 대해서 노동자와 경영계의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외국의 법 시행 결과와 노동자와 경영계 양측의 입장을 고려하여 산업재해를 줄이고 모두에게 득이 될 수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을 기대한다.